현상을 꿰뚫는 통찰력으로 시장을 준비합니다. 전문가 모시고 인사이트 구하는 시간인데요. 방향성 없는 흐름으로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의 마지막 지점이다. 또 예상보다 나은 기업 이익이 주가 하단을 지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둔화, 또 중국의 더딘 회복 속도가 상단을 제한하면서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전략, 이럴 때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유스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하는 네. 옵션 만기일입니다. 네. 시장 지금 업사이드, 다운사이드 상하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열려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뭐 시장은 저는 뭐 큰 변수가 없다라면 오늘 뭐 완만한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시장이 좀 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저께 CPI 지표 발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코어 CPI를 좀 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핵심 헤드라인 CPI는 어쨌든 시장 예상치 원래는 이번 달은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5 이하 4.9를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은 그동안 좀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했었던 상황입니다. 지난주까지 보시면 FOMC 회의가 있었고요. 또 고용 지표 결과도 보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었고, 또 기업 실적이 좀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애플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이제 대부분의 중요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 국면입니다. 한 이제 조금 지나면 나오는 이제 그 소매 판매 관련해서 이제 뭐 월마트라든지 뭐 코스트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만 조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요 이벤트가 좀 끝났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새로운 모멘텀을 좀 찾아가려고 했던 상황에서 CPI가 어쨌든 좋게 나왔다라는 것은 투자 심리를 조금은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물론 개장을 좀 하고 나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결국엔 수급이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유가증권 시장은 그냥 꾸준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뭐 2월달, 3월달, 1월달과 같은 막 공격적인 매수라고 보기보다는 제한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올해 한 5개월 동안 한 10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러니까 매도는 안 나오지만 그만큼의 매수를 보여주기에는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않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물 쪽으로 해서 이제 하루하루가 좀 그 많은 수량의 그 계약수가 매수가 들어오기도 하고 매도가 들어오기도 하는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하루에 뭐 12,000계약, 지난 5월 2일에 보면 12,000계약 매수 들어왔던 것이 그 다음날 12,000계약 매도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5월 6일에도 한 11,000계약, 12,000계약 가까운 매수가 들어왔던 것이 뭐 그 다음에 다 또 매도로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만약에 외국인들이 뭐 매수 쪽으로 해서 최소 만약에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된다라면 한 10,000계약 이상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 지수는 한 1% 정도 이상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또 어쨌든 우리나라 좀 눌렸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동안 갈 자리에서 못 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주식 시장이 오늘 하루만 딱 매매하고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이 지나게 되면 5월 중순 이후에 시장이 좀 진행이 되는 것인데, 저는 큰 그림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신다라면 5월 달에 뭐 앞에 자막에 처음에 그 내용에도 뭐 셀링 메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치고 나갈 만한 모멘텀은 전 갈수록 좀 소멸하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큰 가격 조정이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좀 5월, 6월 로 갈수록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부채한도 협상이라든지 또 정말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을 좀 감안한다라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상단은 한 2,550에서 2,600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500 한 중반 정도 온다라면 21선 이상으로 좀 주가가 좀
21세 언저리에 온다라면 조금씩 주식을 좀 매도하시면서 비중을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그러니까 오늘 조정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한 5월 중순 이후부터 5월 말, 6월 초까지 그냥 조금씩 흘러내리는 지난 4월 말과 같은 모습의 조정이 나온다라면 저는 1차 하단 밴드는 2,380 정도 보고 있고요. 최악의 경우 예를 들어서 정말 뭐 우리가 상상하기는 싫지만 2011년도처럼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뭐 시장에 충격을 준다든가 또 은행권 부실이 또 좀 이상하게 흘러간다라면 큰 충격이 그렇게 해서 큰 충격이 발생한다라면 2,300까지의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또 주식을 담아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가파른 주가 하락보다는 제한된 주가의 흐름을 좀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가 올라왔을 때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신 전략을 5월 말까지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유 대표님께서는 코스피 상단을 2,550에서 2,600 정도 보시고 있고요. 반등 시에는 적극적인 현금화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단은 1차 같은 경우는 2,380 정도 보고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정하시는 것도 미국 쪽에서 어떤 커다란 부정적인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를 네. 가정하신 걸 텐데요. 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뭐 미국은 경제 지표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경제의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네. 고용도 완전 고용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뭐 기업의 실적들도 나쁘지 않고, 뭐 물가가 좀 아직까지는 그래도 4% 이상, 거의 5% 가까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뭐 경제가 좋기 때문에 물가가 일정 부분 오른다라는 것은 또 당연한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뭐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채 한도 협상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어제도 뭐 바이든 대통령이 메카시 의장을 만났는데 뭐 1시간 만에 큰 소득 없이 헤어졌고, 지금 뭐 G7도 보이콧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좀 나올 정도로 뭔가가 분위기는 조금 안 좋은, 뭔가 되게 위급한 것 같은 모습인데, 작년에 영국의 연기금 사태라든지 올해 3월 달에 SVB 사태라든지 뭐 이런 것을 제가 경험했을 때 네.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떤 정말 뭐 타결이 안 된다든가 뭔가가 좀 부드럽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그것을 또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력은 우리가 2011년에 그 데자뷰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거는 저는 좀 너무 좀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건 좀 앞서 나갔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뭐 어저께 CPI 물가가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율로 따진다라면 거의 뭐 5% 이상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금리 자체를 좀 조기에 인하를 기대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경기는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면 좀 연말로 갈수록 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지역은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은 산발적으로 시장이 좀 불안 요소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어디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이슈들은 중간중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상업은행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감들이 연말 것으로 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네. 올해 특히 이제 이 대출 연장하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 전에 대출을 받았을 때는 상당히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근데 지금은 높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연장 자체도 쉽지가 않다라고 본다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특정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의 어떤 모멘텀이 상승세는 좀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거에 따른 모멘텀 부족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2차 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고, 미국은 뭐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한 주요 빅테크 한 7, 8개 종목이 주가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명품 기업들 네. 중심으로 해서 주가를 끌어올린.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좀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렇게 좋은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또 모멘텀 자체가 어디서 나올지 여부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경제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경상적자를 다시 봤고요. 하반기에 경기가 좀 돌아설 거라는 낙관론이 좀 흔들거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 추이 상당히 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환율은 저는 그렇게 막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좀 KDI도 주초에 그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뭐 매크로 환경이 좀 좋지 못하죠. 거기다가 중국과의 관계가 좀 좋지 못하다는 거. 중국의 수출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것도 어떤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 부분들도 일부 있다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하고 공급망 재편화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환율을 조금 흔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달러 보면은 그렇게 강한 흐름은 아니거든요. 좀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고 왜냐하면 미국이 금리 정점에 대한 어떤 기대감. 반면에 어저께도 유럽 증시가 못 올라간 거는 ECB 의원들이 우리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네. 발언들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유로화는 좀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달러를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원화는 전혀 그 혜택을 못 받았죠. 네. 아무래도 뭐 무역 적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환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느냐면은 저는 환율이 물론 뭐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2,000원에 있든 1,000원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1,000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루는 1,100원, 하루는 1,000원, 하루는 900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2,000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2,005원에서 뭐 1, 2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인다면 거기에 이미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 1,300원 초반에서의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네. 진폭은 어느 정도는 좀 견딜 수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일망 섹터와 종목에 대한 질문 네. 좀 여쭙니다. 그래서 저는 섹터는 자동차를 가장 탑픽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뭐 자동차, 엔터, 의료 미용기기를 좋게 보고 있는데 자동차를 탑픽을 보고 있는 게 현대기아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어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만 반짝 나온 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좋은 실적이 나왔거든요. 네. 올해도 계속 높아질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 관련해서 어떤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조정 시에는 이들 섹터는 계속해서 포트 비중을 높여가자. 그래서 탑픽 현대차, 뭐 성우 하이텍, 뭐 삼보 모터스 같은 기업들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자동차, 엔터, 미용, 기기에 대한 또 종목 섹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에 대한 귀한 말씀 주신 유창희 대표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